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4년간 미국에 약 31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의성의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안동까지 번지면서 소방당국이 추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번지는 산불은 강풍 탓에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지름과 깊이가 각각 2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타고 있다 추락한 운전자 1명을 구조 중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지난주 복학 신청을 마감한 의대들이 미등록 학생들에게 재적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교육부와 의대 총장들은 부재책은 없다며 엄격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4년간 210억 달러, 우리 돈 31조 원 상당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강현 특파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계획이죠? 네, 한국 기업 가운데 첫 번째로 발표한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투자 로드맵은 이곳 백악관에서 약 4시간 전쯤 공식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공개하고 정의선 회장이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e new steel plant in Louisiana is part of an even larger $21 billion investment Hyundai will be making in the United States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a new investment over the next 4 years. Our largest U.S. invest ever. 네, 210억 달러, 현대차의 시가총액 절반이 넘는 건데 미국 내의 자동차 생산에만 이 31조 원 다 투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동차 생산에는 86억 달러, 부품과 물류, 철강 분야에 61억 달러,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63억 등으로 분산 투자하게 됩니다. 현대차는 이번 주에 준공되는 조지아주 자동차 공장에도 20만 대를 더 생산할 수 있는 추가 설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만 연간 120만 대가 넘는 자동차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4월 2일이면 미국이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가 관련이 없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는 관세 정책의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Hyundai will be producing steel in America and making its cars in America, and as a result, they'll not have to pay any tariffs. You know, there are no tariffs if you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So.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는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미흑자 8위 국가이기 때문에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상호관세와는 별도로 자동차 관세도 따로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것도 고율 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오늘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은 닷새째, 경북 의성은 나흘째입니다. 특히 의성에선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안동까지 번지는 중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안동에도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산불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이 경북 의성인데요.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의성에서 안동 사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소방청은 어젯밤 10시 45분에 경북 안동에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토요일엔 경남 산청과 울산 울주, 경북 의성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에 따라 전국 소방차 총 320대가 이번 동시다발 산불 발생 지역에 동원됐습니다. 네, 며칠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데 피해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산불은 마치 그 도깨비불처럼 번지는 중입니다. 지금 불이 난 곳을 진화해도 또 예상치 못한 다른 곳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강풍 때문에 산불의 작은 불티가 순식간에 멀리까지 날아가 또 다른 산불을 만드는 겁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는 경남 산청에 이어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면적, 그 산불 영향구역이 전국적으로 총 10,0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 피해 면적이 8,000헥타르로 가장 넓은데 진화율은 아직도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명에 중상 5명, 경상 6명 등 총 15명입니다. 또 주택과 창고, 사찰, 공장 등 건물 130여 개가 불에 탔습니다. 네, 이번 산불 이렇게 심각해진 원인은 뭔가요? 네, 최근 기상 상황으로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비는 적게 내리는데 바람은 강하게 분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전국 강수량은 평년의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이 더 심각합니다. 대형 산불이 난 경남과 울산의 경우 강수량이 평년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여기에 강풍은 쉬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산간 지역에선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예상됩니다. 네, 이제 비가 참 간절해졌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은 있습니까? 네, 내일 수요일까지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모레 목요일에 전국에 단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엔 5에서 20mm, 지금 산불이 집중된 영남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많지 않지만 산불을 제압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동구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이 깊이 20m가 넘는 싱크홀로 추락했는데 밤샘 구조 작업에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로 아래에선 9호선 지하철 연장 공사 중이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달리던 SUV 차량과 오토바이 아래 도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차량은 튕겨져 다시 도로 위로 올라왔지만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합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싱크홀이 생긴 현장은요, 지금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끔 사방이 다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싱크홀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저희가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진 도로 쪽 단면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싱크홀은 지름 20m, 깊이는 20m 이상으로 파악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튕겨나온 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직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싱크홀 안에 2,000톤가량의 토사와 물이 섞인 채로 고여 있다며 구조에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구조 대상자가 흘러내려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대원 전원이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수작업으로 일일이 더듬어서 지금으로서는 아마 수십 시간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앞서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당일 오전 이미 작은 싱크홀이 생겼지만 추가 피해를 막진 못했다는 겁니다. 작은 싱크홀이 생긴 것을 보고 최초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복구하고 난 다음에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후에 저게 싱크홀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도로 아랫부분에선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사 중 도로 아래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땅 꺼짐이 발생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를 이어가는 한편 관계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줄탄핵에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며 대통령 선고를 빠르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구전구패입니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잇따른 탄핵 시도가 내란 음모라며 사죄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입니다.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은, 그리고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은 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소추의 결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고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란 입장을 냈습니다.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이 정한 의무를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빠르게 선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내란 속의 윤석열만 남았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 주십시오. 또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12년 만에 천막당사를 설치했습니다. 대통령 파면 때까지 천막당사를 운영한다는 건데,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천막당사를 강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거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국회 측은 두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모두 사유에서 철회했는데, 한 총리의 선고 내용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란죄를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는 내란죄는 여러 증거와 증언을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문제여서 공직에서 파면하는 탄핵 결정과는 다르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오로지 내란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했다며 명백한 각하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을 때도 대리인들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내란죄 부분을 형법 위반을 철회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그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이라는 같은 이슈가 있는 한 총리 선고에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철회에 대한 별도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각하를 결정한 재판관들도 국회에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지적했을 뿐 내란죄 철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 증거로 형사 조서 등 수사 기록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은 피의자 신문 주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이 반박해온 내란죄 철회와 수사 기록 증거 채택 여부 두 가지 모두 한 총리 선고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의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괴롭힘을 굉장히 편파적으로 처리했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났을 정도로. A씨는 어도어에서 일하던 당시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민희진 전 대표가 이걸 편파적으로 처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노동청은 A씨의 진정을 일부 인정하고 민희진 전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사과는 이제 필요 없다며 남은 민형사상 소송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동청은 A씨가 간부에게 당했다고 제기한 성희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다시 관람객들과 만납니다. 건강 이상으로 격리된 뒤 4개월 만입니다. 经过100余天的静养，明天我就要在幼儿园2号馆。 어제 중국 판다 보호 연구센터가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입니다. 푸바오가 먹이를 먹고 있는 최근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손과 다리를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푸바오의 모습이 공개된 후 판다기지에 푸바오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종합 검사를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수의사와 사육사가 꼼꼼하게 보살폈고 지금은 몸 상태가 아주 좋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어떤 건강 문제였는지는 알리지 않았고 맞춤형 관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4개월 만에 돌아오는 푸바오, 오늘 중국 스촨성 판다기지에서 공개되는데 거처 또한 새롭게 단장해 푸바오와 함께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대학들이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실제 행정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 등이 재적 예정 통지서를 발송한 건데요. 정부 역시 어떤 구제책도 없을 거라며 등록 마감을 앞두고 있는 다른 의대생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가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재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등록 마감일인 지난 21일까지 복학 원서를 내지 않은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연세대는 재적 예정 통지서를 보냈고 고려대도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사전 통보 뒤 오늘 중으로 우편 통지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연세대의 경우 전체 인원의 약 45%, 고려대는 30%가량이 대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날 마감한 차익과대 의전원 역시 어제 재적 예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별도 통보가 없던 곳은 경북대가 유일합니다. 다만 경북대 역시 재적 방침을 이미 공지한 만큼 학칙대로 한다는 입장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여 개 의대들도 이번 주까지를 복귀 시한으로 잡았는데 의대생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복귀자 명단 공유 등 휴학 압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록 의대생들은 학교가 휴학계를 반려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재적되더라도 법정 다툼을 벌이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적 통보를 받은 학생에 대해 학칙을 강조하며 별도 구제책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학생들이 돌아와도 교육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전원 복귀를 내걸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과반 이상의 학생들이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 의료인으로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면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안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에 등록한 학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할지도 의문입니다. 의대생들의 반발이 심해지면 의정 갈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를 찾은 야당 의원들이 달걀에 맞고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선 정치인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국회의원의 특권을 강화하는 과잉 입법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지난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갑자기 날아온 날계란에 얼굴을 맞았고 같은 당 이재정 의원 역시 6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테러 위협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방탄복을 입은 채 공식 일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치인을 향한 위협 수위가 높아지자 민주당은 정치인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현행법상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법조항을 고쳐 국회 회의석상뿐만 아니라 개별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중에 발생하는 폭행 사건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또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면 최대 절반까지 형을 늘리는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만난다든지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제한하는 형태의
테러와 폭력이 조장된다면 그 부분은 아마 의정활동 방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국회의원을 때리면 일반인을 때렸을 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항에 명시된 의정활동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닙니다. 처벌을 확대하고 가중까지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며 비꼬았습니다. JTBC 하혜미입니다. 휴전할 것처럼 보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에서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양측이 서로를 공습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휴전의 최대 수혜국은 광물 협정을 앞둔 미국이란 비난이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아파트 창틀이 무너졌고 곳곳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싼 남성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군이 북부 수미 지역 주택과 학교 등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Дуже багато постраждалих станом на цей час. Відомо про майже 90 постраждалих людей. 17 дітей серед них. Нам потрібен рух до реального миру, до гарантованої безпеки. 사이버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철도에서는 이날 사이버 공격으로 온라인 발권 시스템이 다운됐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도 자신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같은 날 새벽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서남부에 위치한 석유 공장을 폭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권은 극단주의 행위를 저지르면서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중재로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부분 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고 협상을 중재하던 트럼프 대통령만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부터 챙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편 사우디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 간 휴전 협의는 12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종료됐습니다. 전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회담에 이어 3국 간 회담이 마무리된 가운데 전 세계가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남부 일부 지역에선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주 25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스모그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